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의 갱신의 개념과 묵시의 갱신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아무런 말 없이, 즉 의사표시가 없이 계속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의 갱신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다 그 규정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통지 기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법정 갱신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은 없습니다. 상가의 묵시의 갱신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효과는 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증금 및 차임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즉 연장된 1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의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 즉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과거 연체 사실도 해당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상, 지역마다 기준이 상이해서 이 보증금액 일정액 이상에 대한 것은 인터넷 등기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액 이상인 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통지 기한은 주택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개정 규정 때문에 2개월이 되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한 상태에서 2년이 지나면 법정 갱신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효과는 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증금 및 차임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연장된 2년은 2년 이익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의 갱신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법정 갱신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가 수령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 시에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묵시의 갱신 중 임차인은 그 보장된 기간까지 거주해도 되고 퇴거해야 되는데 퇴거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임의대로 해지 통고를 하면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주택 임차인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묵시의 갱신 기간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는 무관하므로 결국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 갱신 중 임대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을 원하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또는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날인해 두어야 갑작스런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당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이 갱신되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만약 임차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파기한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확정일자가 사라지므로 새로운 계약서로 의해서 본인 임차권의 권리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여 새롭게 증액된 부분만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료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시 기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그 액수만 잔금란에 기재하고 차임만 증액된 경우는 증액된 액수만 차임란에 기재한 후에 하단에 이 아래에 특약사항란에 기존 계약서 파기하지 않은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및 기간 등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뒤에 그 계약에서 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하였음을 명시하여 기존 계약서와 연계성을 두어 연장되었음을 밝힙니다. 당연 새로운 계약서에도 당사자의 기명 낙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권리 한 개, 즉 계약서 한 개당 하나만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 시 기간 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읍면 동사무소의 전산상에도 기존의 계약 내용과 함께 새로운 계약이 반영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도장입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확정일자 날인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각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묵시갱신과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